자, 오늘은 이제 그 수능 특강이 총 10개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단원에 해당이 되는 그 시공간과 운동에서 시간의 표준과 공간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단원은 2단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2단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가 시작되는 단원이거든요. 그 뉴턴의 역학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물체 운동을 다루는 단원이고, 물체 운동을 다루는 단원인데 역학이라고 하는 이유는 물체의 운동 변화의 원인이 힘입니다. 그래서 힘력자를 써서 역학이라고 불려지는 거고, 그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가 위치가 변화하면 그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의 변화의 양을 나타내는 길이의 단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시간의 단위와 시간의 정의가 명확해야지 이제 그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적인 작업으로 시간과 길이의 표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측정과 시간의 표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표준은 그 예전에는 이 자연 현상,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고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의 단위를 정했는데, 그러니까 그 초의 기원도 보면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고 1시간을 또 60분으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가 나왔는데, 그게 지구의 자전 주기가 바뀌죠.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를 쪼개는 방식으로는 시간이 부정확하니까 지금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작동을 하려고 해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확한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정확한 시간 표준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원자를 이용합니다. 그 원자가 이제 되게 규칙적으로 빠르게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진동 주기가 매우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그 시간을 정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떨림으로 시간의 표준을 정하고요. 그 원자 중에서 특별히 어떤 원자를 쓰느냐? 이 세슘 원자를 씁니다. 세슘 원자가 진동 주기가 일정하고 진동 주기가 짧대요. 그래서 세슘 원자가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진동하는, 그 특정 횟수만큼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1초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세슘 원자가 특정 횟수만큼 진동하는 시간을 1초라 그러고요. 초는 단위로 S를 이용해서 표시를 합니다. 초라고 읽거나 영어로 이제 세컨드라 하죠. 세컨드.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S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의 진동 주기로 시간의 표준을 정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야 되겠고요. 시간의 측정 방법으로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사용했던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요. 대표적으로 앙부일구 해시계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그 EBS I 홈페이지에서 그 교사용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자료예요. 이걸로 돈만 벌지 않으면 어디서 출처를 밝히면 쓸 수 있는 이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보여줍니다. 저번에 뉴스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뉴스는 넣어놨더니 저작권 침해로 그 동영상이 차단이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근데 이거는 차단은 안 돼요. 보겠습니다.
잘 봤습니까? 전 잘 쉬었습니다. 마음껏 웃어.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웃는 게 수행평가에 들어간다고. 농담이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앙부일구가 장영실이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해시계인데 일반적인 해시계보다 우수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해시계는 이렇게 오목하지 않고 평평하죠. 그래서 눈금 간격이 보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같은 시간 동안에 그림자가 움직이는 간격이 좀 달라집니다. 근데 얘는 오목하게 만들면서 눈금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끔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해시계는 계절은 측정하기 힘들고요. 시각만 측정을 하는데 앙부일구는 몇 월인지도 몇 월 며칠인지도 그림자의 길이로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앙부일구를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세팅은 이제 그림자를 만드는 영침의 끝이 북쪽을 향하게 세팅을 합니다. 세팅 밤에 해요. 밤에 북쪽에 밤하늘에 뭐가 있겠습니까?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을 향하게 하면 됩니다. 영침의 끝을. 그리고 고정을 시킵니다. 얼마 전에 방영했다가 거의 망한 드라마 중에 장영실인가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 드라마를 안 본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첫 회에 그 화면이 막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앙불고 보면서 시간 확인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그리고 방위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동서남북을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여기가 우리 남해잖아요. 남해고 이쪽이 북한이 있는 곳이죠. 북한. 여기가 동해죠. 서해죠. 동해 서해는 어디인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걸로 방위를 생각하면 돼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그러니까 여기 위쪽이 북쪽이니까 반대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동해가 있는 곳이고 여기 서해가 있는 곳이고.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떠서 남쪽을 지나서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아침에는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겠어요? 이쪽에 생기겠죠. 서쪽 쪽에. 그래서 그림자가 이쪽에 위치할 때가 아침이 되겠습니다. 그림자가 북쪽에 있을 때가 점심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그림자가 동쪽쯤에 있을 때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보면 그림자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게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해시계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입니다. 실제로 초침도 해시계를 본다서 만든 거거든요. 초침, 시침, 분침이 있는 시계요. 그게 이제 하필이면 왜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해시계의 그림자가 돌아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로선이요, 요 시각에 따른 그림자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각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세로선이요. 세로선이. 방금 내가 가로선을 했나? 잠깐 딴 생각하느라. 세로선이 시각을 나타내는 시각선이 되겠습니다. 시각선의 특징을 보면 총 몇 개가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가 있죠. 하루가 총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죠. 그럼 이 큰 눈금 한 칸은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2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시간이 되겠어요? 1시간이 되겠죠. 이 4칸으로 나눠졌죠. 이 한 칸은 15분이 됩니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알았는데 15분을 일각이라 하더라고요. 일각. 그래서 가끔 촉박한 일을 일각을 다투는 일이라 그러잖아요. 15분을 다투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한 일 있으면 이게 15분을 다툰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급하게 하면 알겠습니다. 오늘 자제하도록 할게요. 전날이니까 어색해서 안 웃는 거지 안 웃겨서 안 웃는 게 아니고 씁쓸하구만. 자, 그 다음에 그 가로선은 절기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사계절의 원인을 이해하고 있다라면 절기선의 그 원리를 알 수 있을 텐데요. 예전에 제가 과학 이야기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그 하버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그러니까 문과 쪽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거라고 하던데 그 문과를 비하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 이제 좀 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는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일컬어지잖아요. 근데 그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사계절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절반 이상이 틀렸다 하더라고요. 사계절이 왜 생기느냐. 대표적인 오답이 여름에는 태양이 가깝고 겨울에는 태양이 멀어서 라고 이제 답을 했는데 그러면 지구가 전체가 여름이었다 전체가 겨울이 돼야 되잖아. 그건 아니고 뭐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까? 여러분 뭐 자체하지 않아도 돼요. 하버드생도 모르는데 태양하고 관계 있겠죠. 일단 태양의 고도입니다. 태양의 고도. 태양의 고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계절이 결정이 됩니다.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는 건요.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는 거는 해가 좀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의 고도가 낮다라는 거는 사람이 봤을 때 태양이 이쯤 있다라는 거예요. 고도가 낮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이런 거죠. 거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리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계절이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놓고 비교해 봐야 됩니다. 보통은 남중 고도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정남쪽에 태양이 있을 때 고도,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 고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1번, 2번 중에서 뭐가 더 뜨거울 것 같아요, 느낌이? 얘가 더 뜨거울 것 같습니까? 느낌적으로. 그럼 그 랜턴 있죠, 후레쉬. 랜턴을 비춘다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비추어지면 랜턴 빛이 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렇게 비스듬히 비춰지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요 면적 안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같겠죠. 근데 얘는 좁은 면적에 집중적으로 비춰지는 거고 얘는 똑같은 에너지가 퍼지는 겁니다. 넓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뜨겁죠. 그래서 여름에 태양이 더 높이 뜹니다. 겨울에는 태양이 낮고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로부터 이 계절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림자의 길이가 짧으면 지금 얘가 제일 짧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림자 위치가 여기 있죠. 그럼 요 선을 따라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가로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 그럼 여기가 측정되는 그림자 중에서 가장 짧을 때라는 거죠. 그럼 그림자가 짧다라는 건 태양의 고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계절이 언제겠어요? 여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짧을 때 계절은 여름이 되고요. 그럼 그림자가 가장 길 때는 겨울이 되겠죠. 그럼 중간일 때는 봄이랑 가을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여름 하자를 써서 하지라고 합니다. 한 6월 21일에서 23일 사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길고 해가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해가 가장 낮게 떴을 때가 동지입니다. 이게 12월 21일에서 23일 사이가 이제 팥죽 먹는 날이죠. 팥죽 먹는 날. 동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봄에 여기 있었으면요. 3월에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림자가 여기 있는 지점을 놓고요. 3월 달에 해시계를 정오해 보았더니 그림자 위치가 여기 있었다. 그럼 6월 달에는 혹은 5월 달에는 얘가 위로 움직일 것이냐 아래로 움직일 것이냐.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아래로 움직이겠죠. 몇 개월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월에 측정한 거다. 몇 개월 뒤에는 그림자가 어느 위치로 이동하겠느냐. 정오에 측정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추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하죠. 절기까지 알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데 아주 필요하겠죠. 단점은 오늘 같은 날 못 봅니다. 그림자가 안 생기죠. 구름 낀 날, 흐린 날. 밤에 못 봐요. 그런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좀 필기를 합시다. 아직 한 번도 잘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요거 말고도 일성정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별시계입니다. 별의 위치로 시각과 절기를 알 수 있는. 해시계랑 장단점이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는 낮이고 하나는 밤이에요. 해시계는 밤에 못 보고 별시계는 낮에 못 보고 계절도 그 날씨에 영향을 받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경루예요. 요게 이제 물시계입니다. 역시 장영실이 만들었는데요. 옛날에 공무원 중에 이런 공무원이 있었대요. 물시계를 보고 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매 시마다 종을 쳐요. 수동으로. 완전 좋죠. 뭐 업무가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시각 보고 종만 치면 돼요. 종만. 하고 싶죠?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업무였대요. 그럼 생각해봐. 360을 그것만 한다 생각해봐. 출근해가지고 물시계만 바라봐. 시간 될 때마다 쳐 이렇게. 이게 완전 사람이 돌아버리는 약간 이런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치는 물시계를 만든 거예요. 스스로자 칠격이 되는 거죠. 자경루. 이게 되게 정교했다고요. 지금도 설계도가 없어요. 재현을 정확히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넘어갑시다. 항상 뭔가 빠뜨린 것 같은데. 그다음에 표준 시간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특정 순간의 일시정지를 딱 한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다 다릅니다. 태양의 위치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체계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다 똑같이 써버리면 어떤 나라에서는 12시 낮 12시가 정오인데 어떤 나라는 밤이고 어떤 나라는 아침이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12시라고 하면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잖아. 대부분 그걸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요새는 뭐 못해도 되죠. 자동으로 세팅되죠.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다 모바일 기기니까 시간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도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거 제가 되게 헷갈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나도 안 헷갈리고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도에 따라서 시간을 더 할지 뺄지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항상 오전 10시를 생각해요. 해가 좀 떴을 때. 해가 좀 떴는 오전 10시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럼 동쪽에서 해가 좀 떠 있겠죠, 이렇게. 동쪽에서 해가 떠 있습니다. 동쪽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시간을 멈추고요. 태양을 고정시키고 태양을 못 움직이게, 지구도 자전하지 못하게 멈춰버리고 아주 빠른 속력으로 동쪽으로 막 달려가요. 동쪽으로. 그럼 태양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태양이 있는 쪽으로. 그러면 태양이 상대적으로 뜨겠습니까? 다시 깔아앉겠습니까? 뜨겠죠. 그러면 태양이 뜬 상태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죠.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는 시간을 더해줘야 돼, 빼줘야 돼? 예,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을 더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반면에 10시인 상태예요. 동쪽에 해가 떠 있습니다. 동쪽에. 근데 서쪽으로 막 달려가요. 일시 정지시킨 다음에. 서쪽으로 막 달려가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태양이 어떻게 되겠어? 깔아앉겠죠. 예. 깔아앉는 거는 그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아침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침으로. 그러면 과거잖아요. 그럼 시간을 빼줍니다. 그래서 규칙은 이렇습니다.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을 더해준다. 서쪽으로 갈수록 해가 깔아앉으니까 그 아침 쪽으로, 오전에서 아침 쪽으로 가니까 시간을 빼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만큼 더해주고 얼만큼 빼주냐. 360도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360도 대 24시간은 x도 대 1시간. 이러면 x는 15가 되죠. 이게 15도 동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시간씩 더해주고 15도 서쪽으로 갈수록 1시간씩 빼준다. 이게 이제 규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 자, 요거는 이제 지구를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요새 북극이 문제가 많죠. 뉴스 본 적 있어요? 지금 온도가 영상까지 갔다고 그러죠. 네, 북극이. 그래가지고 막 얼음이 무자비하게 막 녹아가지고 막 곰이 막 이렇게 실제 수능 문제 나왔던 그 상황이 나와요. 그 문제 본 적이 있는데 얼음에 위에 곰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요게 이제 경도라는 게 요 선이니까 사실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요. 기준이 없는데 기준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걸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고 그러고, 영국을 지나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그 경선을 경도 영도라고 하고, 거기서 동쪽으로 가냐면 동경, 서쪽으로 가면 서경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우리나라는 동경 127.5도 뭐 이쯤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시로는 동경시를 채택해서 쓰거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일제 시대의 약간 잔재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북한은 또 그 우리 뭐 자주 뭐 이렇게 평양시로 이렇게 쓰죠. 그래서 30분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냥 그대로 쓰는 게 편리하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30분씩 조정하는 것도 번거롭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일본과의 연합 작전을 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마 바꾸기 안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뭘 해볼 거냐면, 여러분의 출근 시간인 8시, 퇴근 시간인 22시일 때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몇 시이냐, 그 날짜가 언제냐, 이걸 계산을 해볼 겁니다. 이 날짜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은 동경 180도이자 서경 180도이거든요. 근데 이게 동쪽으로 가면 시간을 더해주잖아요. 서쪽으로 가면 시간을 빼주죠. 모순이 생기죠. 왜 그러면 이게 날짜 변경선입니다. 요걸 지나가면은 이제 날짜를 바꿔줘야 돼요. 더하든지 빼든지.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를 기준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08시일 때랑 22시일 때 로스앤젤레스가 몇 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보면 로스앤젤레스가 동쪽으로 이게 105도 떨어져 있고요. 근데 동쪽으로 하면은 시간을 더해주면 되는데, 날짜 변경선을 지날 때 날짜를 더하든지 빼주든지 뭔가 해야 돼요. 헷갈리죠. 근데 요렇게 갈 수도 있지만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립니다. 요렇게 가면 각도는 좀 커지죠. 255도입니다. 255도. 서쪽으로 255도니까 255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빼줘야 됩니다. 대신에 날짜 변경은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날짜 변경선을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만나니까. 그때 날짜 변경선을 안 지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서쪽으로 255도니까 이걸 15도로 나누면 17시간입니다. 그럼 서쪽으로 17시간이니까 17시간을 우리 시각에서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빼줘야 되겠습니까? 예,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그럼 개학날이죠. 3월 2일 08시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우리 시각이잖아요. 8시에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17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죠. 마이너스 9. 근데 마이너스 9라는 시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x 형태로 바꾸고, 만약에 0에서 24가 나오면 뭐 바꿀 필요가 없죠. 근데 24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4 플러스 x로 둡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4로 둬야 되는 경우에는 하루를 빼주면 돼요. 전날인 거죠. 근데 24 플러스 x 형태로 둬야 되는 경우에는 하루를 더해주면 됩니다. 다음 날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잠시만요. 마이너스 24 더하기 x라고 하면 돼요. 그럼 x가 얼마가 됩니까? 15가 되죠. 15고.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얘는 어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15시가 되는 거예요. 어제 15시. 그럼 날짜가 며칠이라는 거예요? 3월 1일. 예, 3월 1일이면서 시간은 15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학교에 왔을 때 LA는 전날 3월 1일 오후 3시라는 겁니다. 예. 그럼 퇴근할 때는 봅시다. 퇴근할 때는 22시잖아요. 거기에 역시 17을 빼주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5가 되나? 그럼 얘는 그냥 0에서 24시 사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며칠이에요? 3월 2일입니다. 똑같고요. 날짜는. 시간은 5시, 새벽 5시가 되는 거죠. 계산법 알겠습니까? 동쪽으로는 해 쪽으로 가니까 미래로 가니까 더 해주고, 서쪽으로는 해랑 멀어지니까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빼주고 15도당 1시간씩 더하거나 빼주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x, 0에서 24 나오면 그대로, 24 이상이 나오면 24 더하기 x, 이렇게 해서 하루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 같은 세상은 별 의미가 없는데 그냥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해서 가끔 수능이 또 안 나온 데서 내고 이러니까 혹시나 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그 길이의 표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표준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정의를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중에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보겠지만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상수입니다. 자연의 아주 중요한 상수고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특정 시간 동안에 간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표준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지 길이에 대한 표준을 정확히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이는 원래 지구의 둘레를 몇 등분 해가지고 1m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구의 둘레라는 것도 변하잖아요. 또 어느 둘레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 특정 시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정한다라는 것과 단위를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뭘 이제 미터라고 하고요, m이라고 표기하고 이제 미터라고 읽죠. 그게 이제 길이의 표준이 되겠습니다. 경도와 위도는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면 되겠고요. 경도가 세로로 끈 거죠. 위도가 가로로 끈 거고요. 우리가 경도하고 위도만 있으면은 사실 그 지구상의 한 점을 표시할 수 있는 이유는
원래 3차원이기 때문에 3개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의 좌표는 뭐냐면 그냥 지구 표면이에요. 지구 표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위도 경도 있으면 한 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지도상의 위치를 얘기할 때는 위도와 경도를 얘기하고요. 결국에 거기에 있는 지표면이 그 지도상의 지점이 되겠습니다. 고도까지 표시한 게 이제 등고선으로 표현한 게 이제 고도까지 표시를 한 거고요. 경도는 표준 시간대하고 관계가 있고 위도는 계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계절은 왜 위도하고 관계 있느냐? 태양의 고도죠. 위도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니까 대체로 적도 쪽으로 갈수록 태양이 머리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적도 쪽이 대체로는 뜨겁고요. 극으로 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체로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도가 그 지역의 기후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GPS 위성은 최소 몇 개가 필요할까요? 이게 좀 다른데요. 저기 수능 특강에 보면 수능 특강에 여기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쪽에 보면 4개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3개였는데 옛날에 교과서도 3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4개로 바뀌었어요. 이게. 근데 앞에 이런 말이 있어. 시간도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므로 4개 이상의 인공위성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알면 GPS 수신과 위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담당하는 위성이 뭐 하나 있답니다. 있다고 하고. 요거는 그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상 설명 안 할게요. 예, 그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는 똑같은 앙부일구를 경도는 같지만 위도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날 관찰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경도는 같으니까 표준 시간대는 같습니다. 가에서 관측한 시각은 오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위를 보면 저쪽이 북쪽이니까 여기가 남해고 여기 동해고 이게 서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림자가 여기 있다는 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남쪽을 지났죠. 오후죠. 오후. 그리고 이걸 그냥 일반적인 시계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게 좀 오후죠. 오후. 시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가도 오후고 나도 오후예요. 기억 맞고요. 관측 시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빠르다. 빠르다라는 표현은 이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르다라는 건 더 과거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인데 얘는 이쪽이잖아요. 더 돌아갔잖아요. 시침이 더 돌아갔으니까 얘가 더 과거라고 볼 수 있죠. 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미래고 그렇기 때문에 가가 나에서도 더 빠르다 혹은 이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맞고요. 자, 관측 지역의 위도는 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자의 길이로 할 수 있겠죠. 그림자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은 태양의 고도가 낮다라는 거죠. 태양의 고도가 낮다라는 것은 위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위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이 비스듬하게 서 있고 그림자가 길어지잖아요. 적도로 갈수록 태양이 머리 위에 있고 그림자가 짧아지죠. 그래서 얘가 적도하고 가까운 쪽이고 그림자 짧으니까 얘가 극하고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는 가가 나보다 높죠. 높아서 그림자의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시간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